일단 제 소개하고 들어가야죠.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살고 있고 이민 7년차, 도쿄 거주 6년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살아도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안 산 지도 오래돼서 잘 몰라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데이터에 의존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난방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도쿄가 서울보다 제 체감상으로는 한 20도 정도 따뜻하거든요. 여름에는 도쿄가 더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추울 때 막 마이너스 20도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도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눈도 거의 안 오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한 20도 가까이 차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 당연히 춥잖아요. 그런데 도쿄에 살다 보면 도쿄가 더 춥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집이 춥거든요. 왜 그러냐면 온돌이 없어요. 그리고 샤시 창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어. 서울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열 능력들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에어컨을 킨다든지, 근데 에어컨을 키면 너무 건조해져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전기 장판을 깐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탄보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넣은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발 밑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이제 이불 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불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 완전 밖이에요, 밖.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10도, 8도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안에는 뭐 30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따뜻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야 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엄청 추워요. 한국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저는 제가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 저는 추위에 강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서울 자체가, 한국 자체가 온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워낙 잘 발달돼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던 것 뿐이지, 저는 추위에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추위에 너무너무 약한 존재였어. 왜냐면 일본에서 살면서 이 난방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집은 온돌이 없어요.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이라든지 육가담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이런 맨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부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비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어진 지 8년 정도 된 중고 맨션인데 2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억 정도 되죠. 근데 유가담보라고 하는 이 난방 시스템이 여기 거실에밖에 없어. 여기는 다 없어. 여기는 다 난방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겨울 되면은 파카 같은 거 입고 이불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전기장판 쓰기도 하고, 정말 추워요. 저희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도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처음 오셔서 생활하시고 이러시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진짜 한국 생각나고 막 불평 불만 막 쌓이고 막 폭발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추위 많이 타는 분이라면 도쿄, 일본 오실 때는 그런 데 관련해서 대책을 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추워요. 진짜 집에 들어오면서 길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보다 더 춥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겨울에 슬리퍼라든지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돌아다니면 진짜 너무너무 추워. 여기 지금 뭐 하는데요? 나 지금 밖에서 잤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주택이 많다라는 건데, 제가 뭐 한국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제 느낌적으로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이온은행에서 발행했던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라고 해서 2013년도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42.4%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가 54.9%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개인주택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도쿄, 뭐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좁은 곳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를 조금 벗어나면 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주택들이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국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등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제어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전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전등들을 보통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월세로 살게 되시는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내가 내 돈 내고 전등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다른 데로 이사 가실 때 그 전등도 떼서 갖고 가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달려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 전등은 본인 부담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리모컨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명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껐다 켰다를 이걸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 다음에 리모컨 갖다가 불을 그때 꺼버린다거나 아니면 타이머를 걸어서 30분 있다가 꺼지게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 요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비데. 진짜 어딜 가나 다 비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편의점이든 이자카야의 화장실이든. 그래서 가끔 한국 가서 호텔에 묵는데 호텔에 비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데 없이 한 30년 살았었는데 이제 비데라와 같이 한 7년, 8년 살다 보니까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비데가 없는 곳에 가면은 상당히 좀 여러모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비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편의점 화장실. 그 예전에 한국에서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화장실 급할 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패닉이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뭐 편의점이 들어있는 건물에 어디 뭐 2층이라든지 1층에 어디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뭐 화장실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쇠가 없다 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잠겨 있다 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에 대부분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사든 안 사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화장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차장. 완전 초도심지, 정말 좁은 데를 제외하고는 약간만 떨어지면 다 주차장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영업직으로 요새는 이제 한 4년 동안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는데 초반 한 2, 3년 동안은 차 끌고 고객사 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편의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편의점이랑 조금 달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담배 문제입니다. 일단 이 도쿄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끔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고 뭐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 보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완전 미친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너 없는 새끼가 있어. 뭐하는 새끼야. 왜 길바닥에서 담배를 피고 지랄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8년 전까지는 담배를 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맨날 보게 되면 이게 뭐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이겠죠. 그런데 안 보이다 보니까 간혹 보이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지정된 담배 피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만 담배를 피셔야 되고요. 다른 데서 담배 피시면은 아마 뭐 좀 제지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유흥가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사람 많은 관광지 같은 데를 잘 안 가다 보니까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긴 하거든요.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길바닥에서 담배 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길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 요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017년도까지 기억밖에 거의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한국에서 길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왔을 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요거는.